속이 쓰린데 그냥 위가 약한 걸까? 그렇게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급증합니다. 대한소아기학회 등 자료를 보면 중년층의 유병률이 젊은 층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멀쩡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 아픕니다. 목이 따갑습니다. 신물이 올라옵니다. 자꾸 헛기침이 납니다. 심한 경우 가슴 통증 때문에 심장 문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몸속 미스터리 추적처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매운 음식 줄이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몸의 구조 변화까지 중년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생활 패턴입니다. 특히 식사 시간입니다. 중년이 되면 야근과 회식, 늦은 저녁 식사가 늘어납니다. 퇴근 후 밤 10시에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바로 침대. 이 패턴 정말 흔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갈 약근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문입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와 과식은 이 문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서울대병원 등 자료에 따르면 야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 증상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눕는 경우 위산 역류 빈도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년에는 폭부 비만이 늘어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40대에서 60대 남성 비만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배 안쪽 압력이 커지면 위가 계속 압박됩니다. 풍선 눌리듯 위산이 위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일수록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저녁 6시에 식사합니다. 식후 가볍게 걷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밤 11시에 치킨을 먹고 바로 소파에 눕습니다. 칼로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머무는 시간, 위 압력,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생활 리듬이 식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새벽에 목이 화끈해서 깼던 경험, 입안에 신맛이 올라온 경험, 아침마다 목소리가 잠긴 경험. 사실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단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는 위험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 균형이 흔들리고 위장 운동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자료에서도 스트레스와 위장 질환의 연관성이 보고됩니다. 특히 중년 직장인에게 흔합니다. 아침은 커피로 때웁니다. 점심은 10분 만에 먹습니다. 저녁은 폭식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육아 중인 부모도 비슷합니다. 아이 재우고 나서 밤늦게 겨우 한 끼 먹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매운 야식과 술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도는 계속 손상됩니다. 문제는 수면까지 이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함께 겪습니다. 야간 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의 수면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중간에 자주 깹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커피를 더 마십니다. 카페인은 하부식도갈 약근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위산이 더 쉽게 올라오게 만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밤 10시 반, 퇴근 후 늦은 저녁입니다. 매운 음식과 술을 먹습니다. 식사 시간은 약 40분.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습니다. 그 직후 몸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30분 후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즉 음식이 위에 오래 남습니다. 1시간 후 배 안 압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다면 압력은 더 커집니다. 2시간 후 소파에 눕습니다. 이때 중력 도움도 사라집니다. 결국 위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식도 점막은 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위는 산을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식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세 손상이 반복됩니다. 3시간 후 목이 따갑습니다. 가슴이 화끈합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수면 사이클도 깨집니다. 수면 사이클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꾸 깨면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다음날 몸은 피곤합니다. 피곤하니 단 음식이 당깁니다. 혈당 스파이크도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오르는 현상입니다. 인슐린 분비도 증가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지방 저장이 늘어납니다. 복부 비만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몸은 회복 상태가 아니라 계속 자극받는 상태가 됩니다. 위산은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결국 몸은 쉬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손상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몸속에 약한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티는 안 납니다. 그런데 혈관, 장기, 점막에 계속 부담을 줍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이 만성염증과 연결됩니다. 식도 점막 손상이 반복되면 세포 변화 위험도 커집니다. 드물지만 발해식도 같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해식도는 식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식도암 위험과 관련될 수 있어 정기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실천하는 지역은 역류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 중심 식사가 특징입니다. 반면 초가공식품 비율이 높을수록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탄산음료와 고지방 야식 문화가 역류 질환 증가와 관련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원래 비만율이 낮았지만 서구식 식습관 증가 후 위식도 역류 질환이 늘어났습니다. 대한소아기학회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 영향을 언급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 먹는 속도, 수면, 스트레스, 복부 압력, 이 모든 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 왜 더 심해질까요? 여기엔 몸의 구조 변화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기초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근육이 줄면 복부 지방이 쉽게 늘어납니다. 또 노화로 인해 괄약근 기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엔 버티던 몸이 이제는 버티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때 괜찮던 습관이 50대에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습관 변화 효과가 비교적 분명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체중의 약 5%에서 10%만 줄어도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이장관 운동학회 등에서는 체중 조절과 식사 시간 개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뭘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식후 최소 3시간은 눕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야간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양을 줄이세요. 특히 밤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천천히 드세요. 10분 만에 먹는 식사와 20분에서 30분 천천히 먹는 식사는 위 부담이 다릅니다. 네 번째, 복부 압력을 줄이세요.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허리둘레 감소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자세를 조정하세요. 상체를 약간 높여 자면 위산 역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삼킨 곤란, 체중 감소, 검은 편, 심한 흉통이 있다면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 질환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 음식 증가, 야식 문화, 고령화, 스트레스 환경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위장 질환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관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추적 앱, 수면 분석기기, 개인 맞춤 건강관리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겁니다. 속쓰림을 단순 소화 문제로 넘기지 않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역류 증상이 가장 심해지셨나요? 야식 때문이었나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나요? 댓글로 경험 남겨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